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3년 11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 발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좀 나누고 싶은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냥 제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DB랑 이제 서비스 자체 이제 클라우드 자체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겪었던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윗 오로라 DB라고 했는데 오로라 DB를 사용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애로사항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이제 프리퀄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호스팅 이름까지는 직접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은 정말 최악의 호스팅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SLA 100%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SLA 100%면은 뭐 믿고 쓸만 하겠다 싶어서 썼는데 그래서 이곳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DB 서버를 둘 다 올려놓고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DB 서버는 되게 간단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마스터, 그다음에 슬레이브를 1대1로 놓고 빈로그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슬레이브랑 마스터를 조금 더 사양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어, 슬레이브를 여러 개 두진 않고 하나에 뒀던 게 이제 리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서비스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슬레이브를 두 개 줄 정도까지의 서비스 안정성을 요구했던 서비스는 아니어서 그냥 지금 마스터 하나랑 이제 슬레이브 하나의 빈로그로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버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2주가 지나니까 슬레이브 서버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거며 이게 죽은 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SSH던 그다음에 뭐 제가 모니터링 도구 쓸 때에 이제 그라파나의 프로메테우스를 쓰고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CPU를 100%를 찍어버리면서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팅 업체 측에 모니터링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호스팅 업체에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일단은 지금 문제가 서버가 떨어진 상태에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슬레이브를 재부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빌로그를 가져오는 동안 이제 마스터 DB의 부하가 몰리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5주 정도가 지나니까 이번엔 마스터 DB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슬레이브 DB는 살아있는데 마스터 DB가 죽어버리면서 이제 빌로그까지 깨져버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원래는 수동으로 빌로그를 잡아뒀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GTID로 빌로그를 변경을 하고 자동으로 잡게끔 그러면서도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동으로 잡아주는 약간 이제 좀 그런 노가다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주에 한 번, 5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5주에 한 번 무슨 좀 이벤트 마냥 정기 이벤트 마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CPU를 계속 도둑맞더라고요. 이제 저게 CPU 스틸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시끄러운 이웃 이슈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옆에 호스팅을 쓰고 있는 곳에서 CPU를 저희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서 죽어버리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만 발생하면 다행이죠. 네트워크 그래프 하나 지표인데 갑자기 모든 네트워크가 끊겨버리는 약간 그런 상태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게 막 찍혀버리니까 저희도 이거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분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저희 호스팅 서버에 호스팅 업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되게 특이했던 게 같은 CURL로 요청을 하는데 어, 연속해서 두 번 요청을 한 거거든요. 연속해서 두 번 요청하는데 1.6초가 걸린 건 둘째 쳐도 그 다음 요청에 16초가 걸리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SLA 백펜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를 찍게 됐고, 네, 그렇다시피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이미 구축해 놓은 서비스도 전부 다 그 뭐지 내부망으로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망 자체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이제 만들어진 그 서비스에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마이그레이션이 확정은 됐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3대 1티어 업체들 중에서 있었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상머신, 윈도우 가상머신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따로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는 애저를 쓰면은 윈도우 라이센스를 무료로 줬거든요. 그래서 좀 윈도우 가상머신 쓸 때 되게 유용했던 그런 서비스였고 뭐 GCP는 제가 옛날에 뭐 클론 코딩 할 때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뭐 거의 안 썼죠. 네, 오라클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라클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AWS로 결정을 했고 이제 제일 익숙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가장 한국에서 잘 많이 쓰다 보니까 레퍼런스도 많아서 이제 AWS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한 건 둘째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에 서비스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DB는 뭘 쓰지 그리고 뭐 인스턴스 타입은 뭘 쓰지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하지 운영 중인 서버를 어떻게 옮기지에 대한 부분들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계획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먼저 옮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AWS가 있고 그 아까 말했던 SLA 100%라는 주장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라라벨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라라벨 서비스를 먼저 AWS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웹은방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쵸.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예, 열심히 쳐맞았습니다. 이거 네트워크 트래픽인데 앞에 메가 mbps가 잘렸는데 저게 30 mbps거든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30 mbps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30 mbps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저 라인을 계속 간당간당 하게 하면서 계속 서비스는 느려지고 그다음에 요청들이 드랍되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것도 또 문서를 봤죠. 혹시나 얘네가 외부망 네트워크가 따로 지원이 되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게 있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네, 10GBps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0Mbps도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전을 하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골랐던 오로라 DB는 이제 오로라 DB보다 전에는 이제 RDS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RDS를 쓸지 아니면은 이제 오로라 DB를 쓸지 이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스토리지 용량 자체가까지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정말 완전히 관리형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네, 오로라 DB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스케일업 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했던 도구가 이제 엑스트라 백업을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는데 저희가 MySQL 8.0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로라 DB는 5.6, 5.5, 5.6, 5.7 밖에 데이터가 네, 문서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준비하는 것마다 네,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던 중에 AWS에 이제 DM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DM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리플리케이션 태스크를 동작을 하는 인스턴스가 있고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는 약간 그런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네, 또 두드려 맞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DMS의 보통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는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조금씩 로드를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로드된 데이터베이스를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계속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CPU를 어마어마 잡아먹더라고요. CPU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드도 그렇고 디스크 IO도 그렇고 생각보다 큰 트래픽, 큰 프로세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도 놀라가지고 급하게 종료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료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DMS를 끄는 순간과 동시에 트래픽이 늘어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AWS 서포트에 문의를 해봐도 AWS 서포트에서는 어, 그 밀렸던 트래픽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그가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조사는 못 해보고 다른 방법을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네, DMS에 당해버려서 저도 또 한 번, 네, 정말 큰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또 이전하고 나서 블로그를 올라왔는데 뱅크샐러드 이렇게 DMS 사용기와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글에 제가 겪었던 문제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 한 몇 달만 조금 일찍 나왔으면은 아까 같았던 그런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삽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MySQL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이자 그리고 가장 안전한 도구인 MySQL 덤프를 쓰기로 했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가 테라바이트 단위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뭐 데이터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고 로그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단은 덤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느리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마스터 DB와 슬레이브 DB가 있고 이 상태에서 어, 슬레이브 DB에서 MySQL 덤프를 써서 오로라 DB로 넣고 오로라 DB에서 그러니까 슬레이브인 데이터 덤프를 뜬 내용들을 가지고 네, 마스터 DB로 빈로그를 연결을 하는 이렇게 해서 CDC가 캡처에 캡처라는 캡처에 캡처가 아니죠. 이거는 DMS고 그 빈로그를 해서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차근차근 넘어갈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행히 이거는 실패까지는 아니고 한 반쯤 당황하는 정도였는데 어, MySQL 8.0은 슬레이브에서 리플리케이션 그 덤프를 뜨면은 오토 포지셔닝을 잡을 때게 마스터 오토 포지션을 잡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검색을 했을 때게 마리아DB가 제일 위에 떠서 된다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MySQL 8.0 문서에는 되지 않는다. 네, 라고 적혀 있어서 좀 심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포지션을 일일이 잡고 이제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또 오로라 DB는 크레이트 마스터 2라는 흔히 말하는 걸 SQL을 지원을 하지를 않아요. 관령이어서 루트 관원이 필요한 이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를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그 뭐지? 뭐라 그러죠? 함수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다가 이제 거기 여기에 맞는 것들을 일일이 골라다 이제 다시 연동을 해줬습니다. 물론 다 이제 중간에 깨지는 것들은 수동으로 넣고 겹치는 것들은 무시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전을 시작을 했죠. 이제 흔히 말하는 또 이제 한 번 더 해치웠나가 싶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치웠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오로라 DB 할 때 가장 많이 인터넷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로라 빅로그에 달리는 문제인데 우아한 기술 블로그 가서 보시면은 불편한 관계라고 할 정도로 빅로그와 오로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실제로 제가 켰을 때도 데이터베이스에 그 오로라 DB를 크고 꼈을 때 테스트했을 때는 그 성능 차이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고 이거 당시에는 정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빅로그를 키고 끄고의 그 오로라 DB 성능 차이가 꽤나 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이 부분은 성능이 좀 저하는 되지만은 제가 실서비스 하는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빌로그를 끄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었는데 오로라 DB는 신기하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오토 스케일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스턴스죠. 리드 인스턴스를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어, 좀 과하게 신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걸 적용을 해보니 이 리드 인스턴스가 늘어나고 줄어날 때에 이 리드 리플리카 렉이라고 하죠. 그 리드 서버의 버전과 그다음에 마이스큐엘 마스터 버전의 그 버전 차이가 갑자기 이제 막 흔히 막 거의 30초씩 15초씩 차이가 나버리면서 갑자기 모든 서비스에 옛날 내용이 나오고 잔고를 확인하거나 그럴 때게 뭐 금액을 확인하거나 그럴 때게 이제 옛날 정보 갖고 와지면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고
정말 되게 끔찍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로라 DB에서도 오토 스케일링을 끄고 그냥 큰 사이즈의 리드 DB를 올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또 한 번 더 해치웠나에 대한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제가 서비스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거의 이틀 밤을 샌 상태예요. 근데 이틀 밤을 생 상태에서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다음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커밋 레이턴시가 배치 작업을 돌 때 200ms를 찍고 있더라고요. 200ms가 이제 0.2초죠. 0.2초인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에 마스터 DB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에 저게 흔히 말하는 커밋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밋을 1초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밋을 디스크에 완전히 다 하는 부분인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번과 1번을 섞어서 이제 전부 다 좀 안정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InnoDB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커밋할 그 뭐지 MySQL 튜닝할 때 제일 많이 손을 대더라고요.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널리 쓰여지는 튜닝 방법이죠. 이 부분을 0번으로 하게 되면은 1초마다 한 번씩 비동기적으로 그 디스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1초 정도의 데이터가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속도는 버퍼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고 커밋이 끝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역시 오로라 DB도 3버전 MySQL 오로라 DB MySQL 3버전 그러니까 MySQL 8.0이죠. 버전에서는 이 옵션 파라미터를 구성할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냐라고 몇 차례 물어봤으나 이제 AWS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DB에서도 수정이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물에 이제 돈고쇼를 하게 되죠. 첫 번째 했던 작업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따위서 작업을 했던 건데 어플리케이션 작업했던 것들이 이제 배치 작업에 커밋을 좀 몰아서 해가지고 뭐 5분 넘게 걸리는 작업을 10초 내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10초도 안 걸릴 문제였는데 10초 원래 10초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10초 정도로 줄어들었고 배치 작업할 때도 이제 사용되는 컬럼에 이제 인덱스를 좀 추가를 해서 어, 작업 시간 자체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반대로 인덱스가 추가되다 보니까 커뮤 레이턴시는 조금 더 늘어나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 처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배치로 모아가지고 이제 큐나 이쪽으로 던져서 좀 체감상 빠르게 처리되는 것처럼만 좀 보이게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커밋 하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한 번 할 때마다 0.2초씩 걸리는데 이게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 때 가장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로라 DB에 IO 옵티마이즈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 어떤 옵션이냐면은 기존 전자장소보다 한 2.25배 정도, 정확히는 2.25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비싸고 대신 이제 IO 요금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오로라 DB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쓸 때마다에 대한 비용이 따로 청구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IO 별도의 비용이 없고 대신 2.25배 정도 비싸고 그다음에 기존 인스턴스의 비용에서 30% 정도를 더 받고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로라 DB 도큐먼트를 보게 되면은 RDS 비용에서 한 25% 정도를 IO 비용이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어, 뭐 그런 것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적용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밋 레이턴시 자체가 8ms 이하로 줄어들더라고요. 평소에 그 아이들 상태에서도 한 30ms에서 20ms 정도의 이슈 그 레이턴시가 있었는데 적용하자마자 8ms 이하로 줄어들었고 진짜 아이들 상태에서는 막 거의 2ms, 1ms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제 원래대로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많은 이제 아까 배치 작업 200ms까지 올라가는 작업이 들어갈 때도 10ms 이하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인제 제가 겪었던 일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나눠 봤었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아까 인제 DB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원래 어플리케이션 서버, 라라벨 서버를 옮기면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오토 스케일링 서버를 하면서 ENV 배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컴포저 인스톨 같은 거 할 때 문제라든지 뭐 별의별 문제들 다 있었지만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 문제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가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은 어느 정도 AWS로 총수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서비스 안정성 자체는 이전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게 네, 이번 발표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AWS는 SLA가 99.95%더라고요. 그래서 100%보다 나은 99.95%라는 AWS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이랑 디스코드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아, 어, 감사합니다. 예,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오랜만에 그런, 이런 썰 발표? 네, 오랜만에 썰 발표 같고, 진짜 재밌었어요. 원래 이런 것도 있을 때마다 블로그에 정리라도 하는데 너무 바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발표로 퉁치는 걸로 근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신 그런 이제 문제들을 정말 감정이입해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은, 어, 막 몇 번이나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게, 이게 그쵸. 진짜, 겪은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와, 다들 진짜, 심장이 덜컥덜컥 하셨을 것 같아요. 무서운 경험이었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네, 경험이었습니다. 이로써 2023년 11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